주에 한 2, 3회 정도. 한 달에 20번 이상씩. 배달앱 수수료가 일단 과다한 거죠. 터무니없이 많이 나가니까. 많이 팔아도 많이 뜯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소비자들한테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하면서 왜 자영업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할인 쿠폰을 뿌리면은 옆에도 따라하고 일부러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저희는 한마디로 그냥 봉이에요, 봉. 먹이사슬의 최하위? 결국은 돈은 플랫폼이 다 갖고 가요. 이 판에 들어오면은 다 죽는 거예요. 서울 관악구.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이 지역엔 배달 전문 업체가 많습니다. 그중 국민 먹거리라 불리는 치킨은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린 지 7개월이 된 강은석 씨. 오늘도 주변 치킨 가게들 중 제일 먼저 영업을 시작합니다. 조리 시작.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데 맛을 유지하는 것만큼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배달앱을 열고 주변의 치킨 매장들에서 달아놓은 할인 쿠폰 금액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쿠폰을 얼마나 쿠폰 달고 있으니까 쿠폰을 얼마나 달고 있는지. 주변 매장의 쿠폰을 보면서 은석 씨도 그날그날의 할인 금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다 달려있잖아요. 2,500원, 2,500원, 2,500원. 여기 2,500원, 여기도 2,500원,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달아 놓으셨네요, 사장님도. 은석 씨 치킨집을 포함해서 주변에는 같은 상표의 매장이 6곳 있는데요. 쿠폰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쿠폰을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같은 브랜드에 같은 치킨이 같은 구에 있는데 거기서 쿠폰을 달아요. 그러면 타격이 와요. 무조건. 왜냐면 저부터도 이제 고객이 때 싼 데 먹죠. 맞잖아요. 맛 거의 비슷비슷하는데.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할인 쿠폰을 주는 게 좋은 일이지만 쿠폰 비용을 내야 하는 점주 입장에선 부담스럽습니다. 배달앱과 프랜차이즈에서 가져가는 금액을 빼면 점주에게 돌아오는 돈은 치킨 한 마리에 3,000원 남짓. 여기에 쿠폰 금액 2,500원까지 부담하고 나면 약 500원이 남습니다. 그냥 쿠폰 그냥 무조건 누가 달면 그냥 선택의 그냥 여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는 거예요. 그냥 안 달면 주문이 없어요. 모두가 다 안 달 수 있죠. 모두가 다 안 달 수 있는데 하나가 달면 다 달 수밖에 없죠. 다른 것보다 쿠폰 금액 경쟁에 열을 올리는 상황. 이 지점은 다른 매장보다 500원 적은 금액의 쿠폰을 달았습니다. 할인 쿠폰 금액에 따라서 주문이 달라져요? 네, 엄청 많아요. 이렇게 안 되면 아예 죽어버리니까 반토막 나요. 반토막 안 되면. 점주의 선택이라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쿠폰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전 참여해봐라 사장님들 이런 얘기여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참여하면 2,000원씩 달 수 있는 거예요? 2,000원씩 최대 100장을 지원해줘요. 근데 이렇게 해서 뽑혀서 2,000원 쿠폰을 달았어요. 네. 그러면 A가 달면 B, C, D는 누가 나가는 거죠. 누가 하나가 5,000원을 올리면 누가 하나 6,000원 올리게 되고 그러다가 뭐 끝없이 올라가는 거니까 거의 안 나오면 돼요. 이 지역 같은 브랜드의 치킨 매장 점주들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쿠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역 점주들끼리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들 막 3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같이 없애자 해가지고 다 같이 다 없앴어요. 다 같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 할인 쿠폰을 없애기로 약속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중 한 점주가 대화방에서 나간 뒤 쿠폰 가격을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걸 4,000원 쿠폰 이렇게 해버리니까 4,000원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 마이너스가 나는 거니까 아 이거 주문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이거 한번 확인해봐야겠는데 아 여기 또 이거 했네? 이거 또 따라가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4,000원 쿠폰을 달면 치킨 한 마리당 약 1,000원의 손해가 납니다. 그런데도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시작한 사장이 이제 하루 만에 단톡방을 나가면서 자기는 하겠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내가 이거 닭 못 팔면 어떡하냐. 너희가 사갈 거야? 아니잖아. 함께 모여 쿠폰을 없애기로 했던 일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당연히 점주들 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냥 다시 전쟁 시작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다가 그냥 다 이제 거절하고 그냥 한다고 하네요. 끝모를 쿠폰 경쟁은 3개월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4,000원 할인 쿠폰을 단 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쿠폰을 단 이유를 물었습니다. 큰 손해를 막기 위함이죠. 어쨌든 지금 단돈 100원이라도 남는다고 하면은 폰을 써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폰을 안 썼을 때 마이너스 그냥 가만히 출근해서 앉아있고 말까 가는 것도 문제인 거고 일단 어쨌든 계획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서 또 다 버리는 것도 더 손실이고 피해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 건데. 치킨집을 차린 지 3개월, 가게 홍보가 필요했고 배달 플랫폼이 신규 업장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활용했다는데요. 쿠폰 가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50%를 지불을 해준다고 해서 그거를 현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비직원이라고 해서 광고 비용을 다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광고 많이로 페이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광고를 해야 되네요. 쿠폰 달기 경쟁은 관악구를 넘어 인근 지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방에 있는 지점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관악구 끝자락이잖아요. 그럼 제가 하면 이제 사당에 있는 지점들이 걔네도 또 따라서 해요. 그러면 이제 얘도 방배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서초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방배가 했네? 왜 했지? 하고 쿠폰 하게 되고 이런 경우 이렇게 퍼지거든요. 옆에서. 되게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잡으려고 해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퍼져서. 그냥 프랜차이즈는 맛이 다 똑같잖아요, 사실. 본사에서 다 받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싼 데 먹는 게 다 심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배달 플랫폼에선 여전히 점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쿠폰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작은 배민원 쿠팡이 시작이 맞아요. 근데 결국 끝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벌어진 거예요. 1억 5천을 들어가지고 가게를 차렸는데 이 1억 5천을 받을 수 있을까? 절대 생각 못 하거든요. 권리금 7천만 되더라도 팔게 반값이라도 팔고 싶은 심정이에요, 요즘은. 주변에서도 치킨집들의 쿠폰 경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지금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열에 9을 다 망한다니까? 거의 다 까먹고 이제 거의 숨기고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바뀌고 뭐하고 이제 막 하지. 점주들 중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진 않았을 겁니다. 무슨 사는 거야? 고생만 뒷따기하고 월세 줘야 되고 그 왕서방이 다 가져가니까. 왕서방이요? 왕서방이 배달해. 네, 거기서 다 가져가는 거니까.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쿠폰을 달아 더 팔아야 하는 상황. 생존 게임이죠, 진짜 생존 게임. 이거 수수료가 생존이죠, 생존. 사실 너무 갑질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통보지. 이제는 안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안 시켜 먹을 소비자가 그걸로 안 시켜 먹을 수도 없고, 근데 대신에 우리가 뺄 수도 없고 그렇게 덫을 만들어놨는데.
할인 쿠폰 달기가 계속될수록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납품받는 원재료 주문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점주들의 손에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다들 힘들다고 하죠, 점주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네, 그렇다고 본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때는 뭐 매출이 안 나가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워낙 그 배달료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부분을. 그 부분에서 이윤을 더 많이 못 얻게 되니까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할인 쿠폰을 달았다는 사실을 알리려면 또 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배달앱에 올리는 광고입니다. 쿠폰을 달고 있으면 우리 가게 클릭을 또 써야 돼요. 왜? 우리 가게가 또 쿠폰을 달고 있다는 걸 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쿠폰이 달려있으면 쿠폰 기본 옵션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게 클릭은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배달 플랫폼의 광고 상품 중 하나, 우리 가게 클릭. 앱 화면 상단에 가게를 노출하기 위해 인근 경쟁업체들과 경쟁하는 시스템입니다. 상단에 더 자주 노출될수록 주문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쫙 이렇게 머리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고. 최상단에 자리한 은석 씨의 매장. 오프를 한번 하시고. 네. 만약 이 광고를 중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로 없어지잖아요. 그렇네요. 네. 하나, 둘, 또 갑자기 바뀌었네요.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로. 인근 매장들 중 가장 먼저 보였던 은석 씨의 매장은 광고를 끄자마자 순서가 바뀝니다. 모두가 원하는 상단 노출, 점주가 설정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클릭당 200원, 400원, 600원을 설정한 3개의 가게가 있다면 그중 가장 큰 금액을 설정한 가게가 상단에 놓입니다. 주문을 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클릭하기만 하면 광고비가 나갑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경쟁업체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 가게 클릭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어떻게 누구한테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눈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300원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400원, 500원부터 시작할 텐데 경매죠 그냥. 금액을 제일 높게 하면 확실히 주문은 많이 들어오죠. 대신 그만큼 많이 광고비가 빠지죠. 우리 가게 클릭 비용으로 사흘간 점주가 지출한 금액입니다. 하루 평균 약 4만 3천 원이 나갔습니다. 이 광고료로만 한 달에 약 130만 원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치킨 매장처럼 배달 플랫폼에 의존하는 매장일수록 광고는 필수라고 합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저도 한 달 정도 해봤었는데 많이 나가는 거 좀 나갔어요. 한 달에 몇 백이 나가요? 광고 비용만? 네, 한 달에 몇 백씩 부가세 비용이 나가면 많이 낼 수 있어요. 그치, 그럴 때는 많이 있어요. 우리 가게 클릭 광고를 이용해 본 점주들에게 클릭 광고로 지출하는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다른 매장들은 보통 평균 한 달에 한 그래도 한 150 정도는 쓰시는 것 같아요. 150만 원 광고비로요? 네. 그게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가는 데는 뭐 한 달에 뭐 4, 500씩 빠져나가는 가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몇백 원 설정하셨어요? 얼마 정도? 저희 한 300원에서 330 정도 사이가 나가요. 그거로 측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부담이 돼요. 400원이 넘어가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돈이야. 하루에 어쨌든 뭐 10몇만 원씩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클릭 광고는 주문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김영무 씨는 클릭 광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주문과 상관없이 비싼 광고비만 지출했다고 합니다. (4월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여기는 다
평온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들이 설명을 못해요. 이날 하루에 클릭 광고비가 17만 원이 넘습니다. 클릭 수는 평소보다 50배가 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문은 단 3건. 광고비만 쓴 점주는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은 엄청난 광고비에 대해 해당 플랫폼 업체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통화를 한 고객센터의 그 상담원 2분이 다 본인들이 봐도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클릭이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많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 연락 자체를 못 받았어요. 이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 측은 서면으로 기술적 오류는 없었으며 경쟁 환경에 따라 노출 빈도가 달라진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날 이후 광고는 중지시켰지만 해당 플랫폼 업체를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광고를 그만두는 건 그가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배달 앱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는 세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이용을 해서 주문은 늘었어요. 하지만 남는 건 없습니다. 근데 또 광고를 이용 안 하면 주문이 없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좋은 건 없죠. 저희 업주들한테는. 광고 영업을 대행하는 배달 플랫폼의 협력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이런 구조를 하나의 그 사업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품이 되는 거죠. 하나의 광고 상품. 광고 상품. 돈 넣고 돈 먹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CPC 광고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쳐다보고 저 500원 어떻게 내? 아까워 못 내. 있는 사람들은 처지는 거고 그 구도는 우리가 유도하는 부분도 물론 없진 않습니다. 있긴 있겠죠. 그러나 결국 업주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경쟁 시대에서 안 하면 뒤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PD수첩이 만난 치킨, 피자 등 배달앱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할인 쿠폰을 발행하거나 높은 광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배달 주문 경쟁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문 없이 소비자의 클릭 한 번만으로도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는 클릭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 여기에 광고비 등을 빼고 나면 일부 점주들은 자신의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달 플랫폼은 편리한 주문 시스템과 높은 소비자 점유율로 점주들을 배달앱 안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이제는 배달앱이 없으면 배달 의존도가 높은 요식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폐업까지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배달 전문점을 하는 김기정 씨. 하루 팔 분량을 먼저 정하고 필요한 재료는 그날 준비합니다. 배달앱을 이용한 주문이 급감했지만 오늘도 장 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장사가 좀 어느 정도 잘 됐을 땐 많이 사놨어요. 근데 이제 매출이 토막이 나면서 어쨌든 고객들한테는 신선하게 조리를 해서 드려야 되니까. 창업 자금이 부족했던 기정 씨는 기본 조리 시설을 모두 갖춘 공유 주방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메뉴는 족발입니다. 가게를 차리고 1년이 지나자 꾸준히 늘어나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장사하는 재미도 맛봤습니다. 그 비결은 이겁니다. 진짜 바로 나온 거는 못 이기거든요. 진짜 못 이기니까 손님들 속이지 말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내년쯤엔 홀까지 갖춘 매장에서 장사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배달앱 수수료보다 적은 수익을 보며 꿈을 접었습니다. 단건으로 봤을 때 손님이 총 결제하시는 금액이 49,000원인데 이제 여기서 중개 이용료가 4,802원이 빠지고 뭐 배달팁 할인 비용, 배달비 포함해서 4,619원이 빠지고요. 그 외에 결제정산 수수료 3.3% 해서 735원이 빠지고 부가세가 또 따로 빠져요. 이게 1,015원이 빠져서
플랫폼에서 정산해 가져가는 돈만 약 22%. 한 달 매출을 살펴보면 배달앱 매출 약 826만 원, 그중 두 배달앱에 지불한 수수료와 광고비는 약 221만 원. 하루 평균 약 15시간씩 일하는 그의 몫은 한 달에 겨우 9만 원 남짓. 임대료나 전기요금을 제대로 못 내는 달도 생겼습니다. 공유주방 계약이 끝나면 폐업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무너져가는 게 보이니까 이게 잡고 있는 게 미련일까 아닐까 이런 걸로 고민을 해서 제가 3, 4개월 넘게 한 것 같아요. 진짜 끝까지 잘 되고 싶었죠. 그만큼 노력도 했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도 그대로고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도 그대로인데 그는 왜 폐업까지 결심한 걸까요? 2023년에는 연매출로는 총 1억 2천을 했고 이제 작년 8월부터 1,000만 원, 1,100만 원 배민 매출만입니다. 1,100만 원, 1,000만 원, 9월 1,000만 원. 이때는 노력하면 하는 대로 벌어들였어요. 배민클럽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계속 찍었었는데 배민클럽이 나오고 나서 이제 곤두박질 친 거죠. 5월엔 주문 245건, 950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6월에는 주문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배달 플랫폼이 정책을 바꾼 6월을 시작으로 배달앱 주문 건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꾸준히 드시는데 이제 신규 유입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새벽에 아침 7시, 6시 이럴 때까지 해야 이제 드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뿐이고. 오늘도 가장 늦게 퇴근하는 기정 씨. 배달앱 정책이 변하면서 자신의 매출도 변했다고 말합니다. 배달 플랫폼 중 압도적 1위를 자랑하는 배달의 민족.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시장이 변했습니다. 작년 배달앱 시장이 역성장하면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 간의 점유율 경쟁이 본격화했습니다. 경쟁사의 무료 배달에 맞서 배달의 민족도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무료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개편된 앱 화면에 대한 점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는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점주가 배달을 관리하는 가게 배달과 플랫폼에서 주문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배민 배달입니다. 수수료가 더 비싼 상품이 배민 배달입니다. 수수료가 높은 배민 배달이 시작되면서 앱 화면에 노출되는 가게 배달의 공간은 축소됐습니다. 반대로 배민 배달은 공간이 확대됐습니다. 저의 이제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게 배달과 배민 배달의 주문 비율이 완전 뒤바뀌었어요. 역전이 돼버려서 가게 배달은 당연히 주문 수가 거기 나타나는 주문 수가 현저히 팍팍팍 줄어들고 배민 배달 주문 수가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그 가게 배달에 여태 써온 돈이 투자한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앱 화면과 관련한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딱 들어왔을 때 치킨을 시키고 싶은데 치킨을 바로 클릭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가게 배달은 갈 수 없게끔 UI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이콘을 바로 클릭할 수 있게끔 유도했다는. 맞습니다. 수수료가 높은 영역을 확대하고 강조한 앱 화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현재 배달앱의 첫 화면입니다. 접근성이 높아서 제작 의도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키 비주얼이라고 합니다. 키 비주얼은 첫 화면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지금 10개인 아이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 배달이랑 가게 배달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에서 면적이랑 아이콘은 동일하지만 첫 화면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출은 곧 직관적으로 선택하게끔 되는 어떤 소비자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적절하게 배민 입장에서 순전하게 쓴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배달앱에 들어가 어디를 먼저 클릭하느냐에 따라 플랫폼의 수익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할 때 어디를 먼저 클릭할까요? 배달앱에서 제일 먼저 클릭하는 부분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들어가는 배달앱. 당연히 첫 화면에 보이는 그림 아이콘부터 누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콘에만 붙이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일단 보통은 이제 배민을 키면은 뭘 먹을지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먹을 거를 클릭하고 거기서 이제 가게를 주로 찾는 것 같아요. 가게 배달로 넘어가 본 적은 있으신가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게 그냥 바로 편해서 그냥 바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가게 배달을 클릭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딱 봤을 때? 네, 저는 한 번도 안 사용해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가장 먼저 팝업 뜬 페이지를 이용하지 굳이 가게 배달로 옮겨서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점주들은 최근 변경된 배달앱 화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새로 바뀐 앱 화면은 음식 배달과 가게 배달이 있습니다. 음식 배달로 들어가면 수수료가 높은 배민 배달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뭐 워딩 자체만 봐도 음식 배달, 그럼 가게 배달도 음식을 하는 건데 가게 배달도 음식을 배달하는 채널인데 음식 배달은 도대체 뭔가? 이건 소비자 혼란만 야기하고 비율로만 따지면 음식 배달 95%, 가게 배달 5%. 이 가게 배달은 심지어 클릭을 해야지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굳이 첫 화면에 있는 거를 누가 이걸 눌러가면서까지 바꾸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에 대해 플랫폼 영업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결국 배민앱은 노출 싸움이거든요. 그럼 노출이 안 되는 가게는 그 영업이 잘 안 되나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죠. 떨어지겠죠, 매출이. 일반적인 주문 수나 매출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죠. 배달의 민족이 이제 처음에 가게 배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민 배달을 출시하고 배민 배달에서 모든 매출이 일어나게끔 계속해서 프로모션이라든지 각종 아까 말씀하신 그런 UI도 변경하면서 배민 배달에서 많은 매출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변경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배민 배달은 가게 배달과 비교해 봤을 때 자사 상품인 겁니다. 정률제 수수료를 자기가 취하는 구조,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배달을 이제 배민 배달로 몰고 배민 배달에서만 프로모션 진행하고 무료 배달 진행하고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그 조항들에 충분히 저는 적용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격 인상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배민 원을 사용하면은 배달의 민족 쪽에 수익이 더 많이 나면은 그걸 이용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결국 가격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 행위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행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달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첫 화면에서 어떤 아이콘을 주로 선택하는지, 업체 목록에서 어떤 위치의 업체들을 주로 선호하는지 이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 배달앱의 화면을 바꿔왔습니다. 화면 구성의 변화에 따라 점주들의 매출은 상당한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배달앱 의존도가 높은 업체의 점주들은 이제 배달 플랫폼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점주들은 배달앱을 관리하는 배달 플랫폼의 무리한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점주는 가게 홍보를 하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는 가게에 직접 전화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배달앱만으로 가능해진 환경. 32만여 개 업체가 이곳에서 소비자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그냥 들어와 주세요, 무료입니다 하고 이제 홍보를 하러 다녔고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서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정률제로 해서 뭐 9.8%까지 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세계 플랫폼이 배달앱 시장 90%를 장악한 상황. 내부에서 점유율 변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 서비스를 내세운 전략으로 점유율 쟁탈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점유율 2위로 올라선 쿠팡이츠는 배달의 민족을 긴장시켰습니다. 배민이 이제 점유율을 사실 뭐 70% 가까이 확보하고 있을 때 이제 쿠팡이츠가 후속 이제 사업자로 이제 들어오면서 쿠팡 라이더들이 이제 많이 확보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한집 배달이라던가 이런 시스템들을 내면서 이제 배민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최근에는 또 무료 배달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배달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이런 서비스를 내놨지만, 사실 그 비용들이 이제 입점업체에 결국 전가되고 또는 그 비용이 그 음식값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사실 무료 배달이라고 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지금 두 업체는 이제 무료 배달이라고 하면서 그런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배달 플랫폼의 경쟁으로 괴로운 건 점주들이었습니다. 두 배달앱에 모두 입점해 있는 김준형 씨. 무료 배달 경쟁이 본격화한 후 두 경쟁업체가 수시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음식값이나 주문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달라는 내용입니다. 전화며 문자며 정말 많이 오죠. 문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왔었던 것 같고, 네, 전화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어디랑요? 저희랑 비빔라면 세트. 무뼈 닭발 세트 24,900원, 1,000원 추가해서 25,900원. 무뼈 닭발 세트가 일반 배민에서 지금 23,900원을? 아니, 일반 배민이 아니라 배민원을 보셔야죠. 저희는 쿠팡은 배민원이랑 똑같이 하는 거. 아, 지금 저희 지금 가게 배달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대표님. 준영 씨는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에 따라 음식값을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음식값을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억울해요. 진짜 배달앱에 내야 되는 수수료나 광고비 때문에 음식값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고, 소비자분들께 그렇게 하기가 싫고요. 그리고 이건 방금 온 문자고요. 배민에서 문자가 계속 와요. 역시 음식값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자기 발로 걸어서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포장을 하셨는데 앱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드려야 되나?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배달앱이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수료 안 나가지, 배달비 안 나가지. 근데 그만큼 나는 혜택을 더 드려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이거를 왜 본인들이 가격을 맞추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는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앱 가격은 못 내려요. 이미 마진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홀 가격으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영 씨처럼 플랫폼 업체에 연락을 받은 점주들이 많다고 합니다. 배민, 배민원, 쿠팡이츠 이렇게 세 개를 보는데. 근데 배민보다 건당 4,000원인가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최소 주문 금액이 6,000원 차이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1,00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메뉴 가격 자체가 똑같이 팔면 안 되죠. 그 1인분 팔면은 그 마이너스 나잖아요. 9,000원짜리 팔면 4,000원 떼가는데, 그럼 5,000원에서 메뉴 원가 하면 한 4,000원 빼면 1,000원에서 그 세금 빼면 500원인가 남는데,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서울이랑 달라요. 제주도는 좀. 이게 뭐 어쨌든 본사에서 내려온 기준이고. 동일하게 설정 하시면 계속 베니클럽 이용하시는 거에 선정 가게 정하게 돼서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으셔서요. 혹시 최소 주문 금액이 다른 거 사장님 알고 계실까요? 있잖아요. 어디에 오니까 저 똑같다니까요. 금액이 여기에 봤을 때 탑 플랫폼이 1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1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정감사 보니까는 이런 전화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그 부사장 욕먹고 혼나던데 계속 이런 전화 하실란가 봐요. 이거 최대웅 이거 문제인 거 알잖아요. 수수료 인상과 함께 드러난 두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반칙 행위입니다. 이 수수료가 높으니까 배달 가격 올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는 다른 그 플랫폼에서 다른 앱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가격으로 설정을 해야만 된다, 이런 최대우 요구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최대우 요구를 현재 하고 있는 건 하고 맞습니다. 있죠. 네. 예.
동일한 가격과 할인 혜택을 유지하라고 강요하고 최소 주문 금액을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배민클럽에서 빼겠다고 점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게 협박이 되는 겁니다. 지난 9월 29일 우한현재들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최혜대우 요구는 쿠팡이츠에서 먼저 했다. 이게 불법 행위를 스스로 자백한 겁니다. 담합한 거고요. 사실은 내용상. 점주들은 플랫폼 업체가 가격 결정부터 가게 운영까지 관여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인가 아니면 나는 배민 쿠팡의 하청인가? 라고 생각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게 운영권을 굉장히 많이 침해하고 있죠. 쿠팡과 배달의 민족의 그 서로 그 상대방한테 책임을 넘기는 구조로 최혜대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입점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서는 그 높은 수수료, 높은 정률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판매 가격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영 간섭,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이제 해당 그 플랫폼 해당 사업자들의 경영을 간섭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13일 배달의 민족 관계자들이 PD수첩에 찾아왔습니다. 점주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음식값 인상에도 영향을 주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희는 경쟁사와 달리 순수하게 혜택이나 정보 제공 방식으로 대응을 한 수준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 배달 가게로 선정을 하고 유지를 하고 하겠습니다. 라는 설명인데 하지 않는다면 무료 배달 가게로 선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매출이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그런 것들은 아마 업주분들 말씀을 들으시면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이츠는 어떤 입장일까요? 자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을 뿐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국내 1위 음식 배달의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점주들에게 받는 배달 수수료를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협의체 앞두고 배민이 갑자기 인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3월 말에 무료 배달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요.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동일한 요금 구조를 가져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경쟁하는 영역에 있어서만 요금제 개편이 있었던 것이죠. 배민이 과도한 쿠폰 경쟁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쿠폰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측면에서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서 쿠폰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배달앱의 경쟁으로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진 것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수수료도 갑자기 똑같이 맞춰버리고 우리는 쿠팡이츠 때문에 힘들다. 그냥 앞뒤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1, 2위 사업자가 갑자기 기대가 짜고 해가지고 담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수수료가 같아버리면. 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만약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흑자가 나는 기업이다. 그럼 사실 수수료를 낮추는 게 사실 맞거든요. 점유율 1, 2위 배달앱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왜일까요? 보통 독과점 시장에서는 이 사업자 간에 굳이 경쟁을 할 요인 자체가 많지 않고 이미 본인들이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딱 배달앱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두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수수료는 올라가고 라이더들의 운임료는 깎이고 아니면 결국 그것들이 음식값으로 이제 전가가 된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사실 큰 비용을 부담하진 않는 오히려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입점업체나 라이더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인상한 이유 역시 쿠팡이츠와의 경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어려움 겪고 있다 하셨어요? 작년 최대 매출 나셨는데 어려우세요? 배달의 민족은 배달앱 시장이 역성장한 작년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마케팅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배달의 민족 측 입장.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배달의 민족은 21%. 작년이 21%였고요. 재작년도 19%를 넘겼습니다. 재작년도. 다른 배달업체로 확장을 시켜보더라도 뭐 배달업체가 져 있는 우버 같은 경우도 24년 3분기가 9.48. 도어대시라고 이제 미국에서 크게 하고 있는 배달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10%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10% 정도가 뭐 좋게 봐줘야 뭐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이라고 봐야 되는데 배달의 민족은 뭐 사실 작년에 20% 넘어갔으니까요. 사실 뭐 잘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보면은 일단 4,100억 정도는 이제 싱가포르 소재 모회사로 배당을 해서 가져가고요. 그리고 4,200억 정도는 이제 사우디 소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로 넘어갑니다. 뭐 이번에 국감에서 배민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막 금전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어려움이 왔다면 8,300억 원이라는 돈을 해외로 그렇게 빼놓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죠. 지난 7월 플랫폼 기업과 점주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대신 자율적인 협상 결과를 마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출에 따라 2에서 7.8%의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대신 일부 점주들이 부담하는 배달료를 인상했습니다. 일부 점주들은 수수료 인상 전보다 비용 부담이 더 커진 점주들도 있다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12차례의 파행 끝에 나온 상생안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입점업체 중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위원들의 다수가 부족하지만은 일단은 상생의 그 시작이 첫걸음을 일단 떼어야 될 것이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설계한 구조 속에서 점주들은 승자 없는 경쟁을 합니다. 플랫폼 시장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32만 입점업체가 사라지면 플랫폼도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상생이라든지 어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뭐 폐업률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이 뭐 배민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지위라든지 그런 위치에 아마 쿠팡이츠든 요기요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이런 투자, 수익 이런 거에 인식의 전환이 없기 전까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들끼리 자신의 이윤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자율 규제의 성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때 문제는 정부에서 그럼 자율 규제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배달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를 평소보다 훨씬 깊숙이 과감하게 감시하고 조사해야 될 겁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점주들에게 음식값이나 주문 조건을 경쟁사에 맞춰달라고 한 소위 최해 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서 단지 정보를 안내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점주들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은 사실 자체가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정보 안내의 전화였다면 점주들이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불거진 최해 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서 현재 배달 플랫폼 업체 3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PD수첩에 밝혀왔습니다. 플랫폼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상생협의체 협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이들 플랫폼들에게 반칙 행위를 할 만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상생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